56의 나이에 택시를 몰던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님을 태우기 전 1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엇하러 그러느냐고, 이제 와서 공부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지역 명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로 일어서려 했고, 적은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려 밤낮 없이 일했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려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멈췄습니다. 이제는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것이 없다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년의 노력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영업을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있었지만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써야 했고, 노후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라고,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었고, 오랜 시간의 공부와 수련이 필요했습니다. 55의 나이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변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현실적이지 못한 꿈을 쫓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험한 길을 가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나이에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냐고, 젊은 사람들도 취업 못하는데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좋으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도서관 등록증을 만들었고 두꺼운 전문 서적들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전문 용어가 낯설었고 이론이 어려웠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시간 공부하면 머리가 지끈거렸고 외운 것은 다음 날이면 잊어버렸습니다.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외운 내용이 오늘도 기억났습니다. 어려웠던 개념이 갑자기 이해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6개월을 공부했고 2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분명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습니다. 58배 나이에 얻은 자격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흘린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축하해줬고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했고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담센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자격증을 땄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도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료 봉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주 이틀 무급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했을 땐 털렸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담자의 눈물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주 상담을 하고 집에 와서는 그날의 상담을 복기했습니다.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적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 고민했습니다. 책을 더 읽었고 온라인 강의를 찾아봤고 선배 상담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상담이 자연스러워졌고 내담자들의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복지관 담당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급여는 크지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58배 시작해서 60에 이른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65입니다. 매일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청년의 고민을 듣고 중년의 아픔을 나누고 노인의 외로움을 함께합니다. 그분이 해줄 수 있는 위로는 특별합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만이 아니라 쉰평생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담긴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내담자들은 말합니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과정이 모두 지금의 그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만약 주변의 만류에 그만두었더라면 지금의 보람과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할 뿐입니다.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던 순간에 우리는 그만둡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이룰 수 있었던 꿈을 우리는 포기합니다. 예순의 운동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셨고 야식을 즐겼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당뇨가 왔고 고혈압이 생겼고 관절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30년을 피운 담배였지만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끊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고 석 달이 지나자 담배 생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운동화를 샀습니다. 생전 처음 신어보는 제대로 된 운동화였습니다.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을 걷자 숨이 찼고 20분을 걷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었고 눈이 와도 모자를 쓰고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가 놀랐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이 안정되었고 체중이 10kg 감량되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그저 매일 걸었을 뿐이라고, 꾸준히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분은 65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뛰고 스트레칭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고 눈빛은 맑고 목소리는 힘찹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묻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다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노력의 힘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노력했다고 매일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달 노력했다고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돌아보면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10시간 노력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 1시간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70에 글쓰기를 시작한 어르신도 계십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분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글을 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손주에게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웠는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 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맞춤법이 틀렸고 띄어쓰기가 엉망이었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일기처럼 짧게라도 매일 한 편씩 썼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70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친절했고 다른 수강생들은 응원해줬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법 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자신의 인생을 담은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자전전은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비 출판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손주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이 나왔고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읽기 시작하더니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이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입니다. 그 책은 손주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돌아갔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졌고 지역 도서관에도 기부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감동적이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0에 시작한 결쓰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노력은 반드시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중년의 노력은 더욱 값집니다. 젊었을 때의 노력은 패기와 에너지로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노력은 의지와 끈기로 합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노력은 진정한 노력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에 시작해도 70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100m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10분이 1년 후에는 60시간이 되고 10년 후에는 60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이루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하냐고, 소용없다고, 현실을 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